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K리그1 개막이 약 9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K리그1 각 구단의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영상은 두 번째 경기의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인데요. 조버지와 함께라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무섭지 않아 과연 인천 유나이티드는 어떤 시즌을 맞이하게 될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팀 개요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는 K리그1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고요. 13승 15무 10패. 지난 몇 년간의 인천과는 전혀 다른 축구를 했고 그 결과가 또 순위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FA컵에서는 광주에게 패배하면서 3라운드에서 일찌감치 여정을 마쳤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K리그1에서는 끝까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했던 지난해 MVP 누가 봐도 이명주였습니다. 이명주는 뭐 공수 어느 부분에서나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명주를 MVP로 뽑아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ACL 직행권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3위 내에 들기 위한 또 경쟁을 인천이 할 수도 있다라고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조성환 감독 그리고 오반석 주장 체제로 나아갈 인천입니다. 자, 우선은 지난해 베스트 11을 보면서 또 앞으로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역시 3-4-2-1이죠. 내지는 3-4-3. 김동원 키퍼, 백스리의 델브리지, 강민수, 김동민, 중원에는 김도혁, 임영주,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준엽, 이선에는 아길라르와 홍시후, 톱에는 김보섭이었습니다. 베스트 11의 가치는 477.5만 유로였는데요. 딱 봐도 보이시는 건 역시 전방에서의 득점력 부재가 이 선수들 아길라르, 김보섭, 홍시후, 뭐 김보섭은 달랐습니다만 아길라르, 김보섭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들 지난해 득점 많이 못했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약점이 지난해 너무나 좋은 시즌을 보냈던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게는 좀 존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인앤아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퍼 자리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키퍼 자리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변화 없었고요. 수비진에는 강민수와 김광석 그리고 이주용, 오재석, 강인구가 이탈을 했고요. 미드필더에는 김성민, 이강현, 아길라르가 이적했고 공격진에는 박창환 그리고 이용재 선수가 빠졌습니다. 키퍼 자리에는 역시 영입 없었고요. 김현수 그리고 권한진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영입이 됐고 미드필더에는 신진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수에는 은포쿠, 제르소, 천성훈 선수가 영입이 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3-4-2-1이 정말 클래스가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사실 바뀐 선수도 많고 뭐라고 할까요? 그 선수들의 포지션이 좀 바뀐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보면 김동원 키퍼, 백스리에는 델브리지, 오반석, 김동민, 중원에는 신진호, 이명주, 윙백에는 김도혁과 민경현, 그리고 전방에는 제르소, 에르난데스, 은포쿠입니다. 이 가치 640만 유로인데요. 지난해의 가치보다 약 165만 유로 정도가 오른 약입니다. 계산하면 162.5만 유로 이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가 오른 상당히 또 좋은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주전이었던 선수들이 일부 빠졌고 그 중에서는 뭐 가치가 높은 선수도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가치가 오히려 더 상승을 했고요. 그 폭에는 신진호, 제르소, 에르난데스 그리고 은포쿠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이 두 명의 선수의 역할이 좀 상당히 컸는데요. 그만큼 공격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강력해진 인천입니다. 공격진 딱 봐도 약간 숨이 막히는 선수들이죠. 정말 잘 뛰어주는 선수들이고 또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민경현이라는 선수의 존재 때문에 22세 이하 자원 전혀 걱정 없죠. 정말 좋은 라인업을 만들어냈던 인천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 요소를 보기 전에 키플레이어 먼저 봐야겠네요. 키플레이어는 역시 이명주입니다. 이명주는 지난해에도 MVP였고 지난해에도 상당한 기대를 받았던 선수인데요. 지난해 34경기 동안 4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736번을 뛰었고
한 명의 선수를 통해 팀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올해는 부주장 타이틀까지 달았기 때문에 더욱 팀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조금 더 중심에 와서 논의할 만한 그런 직책을 갖게 됐고요. 신진호, 이명주, 전설의 투볼란치까지 만들어주면서 이 모습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시즌의 기대 요소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중앙 미드필더 뎁스의 두텀입니다. 이강현 선수가 비교적 최근 이적했지만 이명주, 신진호, 여름, 이동수, 때에 따른 은포크까지 중앙 미드필더 뎁스가 정말 많이 두터워졌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중앙 미드필더 뎁스가 두텁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뭐 김도혁, 여름, 이동수, 이강현 상당히 여러 선수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게 더 두터워졌죠. 신진호라는 선수의 존재, 그리고 신진호가 있으면서 윙백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황에 김도혁을 왼쪽 윙백으로 돌릴 수 있는 등 상당히 또 다양한 효과를 누렸던 게 바로 신진호 선수의 영입이었고요. 외국인 선수들의 클래스도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K리그에서도 증명을 했던 에르난데스, 제르소, 데일브리지 이 3명의 선수와 함께 은포쿠 선수는 이미 또 클래스가 높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였죠. 이 4명의 선수가 보여줄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설마 여기에 무고사까지 오면 와, 정말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외국인 선수 라인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버지의 전술이죠. 조버지는 인천이라는 팀의 새로운 또 활기를 불어 넣어준 감독이자 인천을 뭐라고 할까요? 강팀 그 자체로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인천은 수비를 많이 하는 구단이었지만 수비를 잘 하는 구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조성환 감독의 존재가 상당히 컸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복사 붙여넣기식 3-4-3을 사용하는 팀이 꽤 많습니다. K리그 1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천 유나이티드는 약간은 차별화된 축구를 했다는 게 또 조성환 감독의 또 뭐라고 할까요? 조성환 감독의 존재로 인해서 또 이야기가 됐고 존재가 됐던 그런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에도 좀 기대를 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윙백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의 불안함이 있죠. 강윤구가 빠졌고 오재석도 빠졌고 이주용은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윙백에서만 3명이 빠졌는데, 이 자리에 아주 특출난 영입이 있었다기보다는 김도혁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의 뎁스 정도는 채웠는데, 이게 어떻게 시즌 동안에 드러날지는 좀 봐야 될 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트라이커 뎁스에서의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송시우, 천성훈 이 3명의 선수 정도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뛸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아주 길게 보여주진 못했던 것도 있고, 송시우는 뭐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는 그 파괴력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고, 천성훈은 어린 선수죠. 그래도 이 아쉬움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무고사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희망, 그리고 천성훈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기록하는 등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아직은 변수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과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해야 이 투자를 한 만큼의 뭔가 선수들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서 이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텐데, 만약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사서 걱정하는 거긴 하지만요, 이것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천이고요. 인천의 이러한 개막전 상대는 서울입니다. 경인 더비의 상대고 지난해에도 상당히 불탔던 더비인데요. 일단은 뭐 아닉스 감독 그리고 일류첸코 주장체대로 나오는 F서울은 4-3-3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이 1승 2무를 거두면서 좋은 성적을 맞대결 이어갔는데요. 경기일자 2월 25일 토요일 4시 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경기인데, 뭐 제가 많이 와달라고 많이 오셔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기 않아도 많은 분들 보러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큰 경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천 유나이티드의 2023년 간략하게 좀 어떨지 예상을 해봤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작년보다 올해 더 긍정적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걸어갈 길을
또 시민구단으로서 걸어갈 길을 또 계속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